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짜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쪽은 여기가 혼마치라고 봐야 되나? 약간 도톤보리 쪽은 아니야. 지금 지금 한 5시쯤 됐는데 도톤보리 가려고 했다가 이런 거 들고 촬영하면 분명히 시비건 애들 생기거든. 도톤보리는 내 생각에는 새벽 4시, 5시에 도톤보리는 일본에서 제일 개판인 곳이야. 일본에서 제일 개판인 곳이 확실하거든. 그래가지고 굳이 나도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갈 필요는 없잖아. 이게 안 그래도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린 지구 이게 가보니까 이게 뭐 별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배대시, 아니 저기 할아버지들 입장에서는 저 덩치 큰 놈이 외국말 하면서 찍는 게 더 무섭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듣고 보니까 그런 거 같아. 그래, 걔네들도 내를 보면 좀 무섭게 하겠지. 내 덩치가 좀 크긴 크거든. 이게 이 카메라 봐도 약간 덩치 큰 게 느껴지잖아.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좀 이제 외곽으로 빠져가지고 걷고 있는 중인데, 도로변 걷고 있는 중인데,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즉석해서 나오게 된 거야. 즉석해서 모성의 거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 모성의 거세. 이 이야기가 왜 들었냐면, 방금 내가 이게 걸면서 영상 하나를 찍고 두 번째 영상을 올리는 텀 가운데 일본인 부부를 봤거든. 일본인 부부를 봤는데 되게 젊어. 되게 젊은데 애 2명 이제 이렇게 태우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애 아빠가 이제 애들 보고 있고, 애 엄마는 또 애가 뭐가 그렇게 이쁜지 그 꿀 떨어지는 눈 있잖아. 여자들 그 특유의. 그걸로 이렇게 애들이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내가 늘상 얘기하는 그 모성의 거세, 이게 또 생각이 나게 된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잠깐만, 손이 조금 헐떡헐떡거리지. 잠깐만, 이게 어쩔 수가 없다. 나도 이게 숨 헐떡헐떡거리지 말라고 해서 좀 노력을 하긴 하는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 자, 그리고 여기 또 타워맨션 구경해라. 일본 사람들의 로망, 타워맨션. 이거는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는데, 이런 타워맨션은. 그치?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이고, 저는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다. 그냥 발 가는 대로 가고 있어. 발 가는 대로 가고 있고, 이대로 가면, 이 위치로 가면 아마 오사카 성 나올걸? 오사카 성 나오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모성의 거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일본에 오게 되면 좀 보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야.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잠깐만, 절로 가보자. 더 멀리 가보자. 애들이 애를 키우는, 그거 진짜 많이 봐요. 애들이 애를 막 끌고 다니고 애들이 애를 키우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근데 그 중에서 보게 되면 참 애를 이뻐한다. 그런 걸 보게 될 때마다 좀 약간 옆에서 보는 내가 뿌듯하다고 해야 되나? 동물원 같은 데 가도 애 엄마가 애랑 둘이 와갖고 동물원 애 데리고 이게 보여주고, 애는 뭐가 좋은지 모르는데 애 거리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저 애가 저 애 때 뭘 하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애들은 그걸 다 인지를 한다고 해. 어렸을 때 그런 데 데리고 나가고 그 기분이 좋았던 그 감정이 남아있대. 그 애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키언니가 얘기했던 건데, 애착 육아라고 해가지고 거의 3세까지는 그냥 엄마가 붙어가지고 전담마크 해가지고, 그게 아이들의 그런 정서적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옛날에 레퍼런스로도 밝혀졌거든. 어디였나? 동유럽 쪽인가? 그 나라에서 아이들을 국가가 키워주겠다, 너희들은 일만 해라 그래갖고 아이들을 그냥 국가에서 다 맡고, 막 1살짜리 애들 지금 우리 보육원 보낸 것처럼, 그러면 그냥 국가가 이 애들 이게 막 진짜 다 수용해갖고 기르는 애들인데, 애들이 크면서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하더라고. 그리고 그 중에 공통점이 이제 뇌가 많이 안 컸대. 그래서 뭐 이게 애 키우는 것도 진짜 힘든 일이긴 하지. 힘든 일이긴 한데, 근데 한국에서의 말하는 그런 뭔가 자녀라는 거는, 이거는 뭐라고 할까? 지금 와서 보기에는 말 그대로 그냥 노가다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유명한 대사 있잖아. 우리가 애 낳아주는 거는요, 이게 완벽하게 정착이 됐다고 느끼는 게, 나는 내 친구 와이프가 그 얘기를 하는 것만 내가 3번 들었거든. 다른 와이프가 다 각각 다른 와이프. 근데 더 웃긴 거는, 이제 내 친구 와이프들은 분명히 내 친구를 사랑해서 결혼했어. 젊었을 때 결혼했으니까 사랑했지. 근데 야, 나는 네 아들 2 낳아줬어.
내 할 거 다 했어. 이렇게 으름장 놓는 모습 우리 어디서 많이 봤지, 그지? 텔레비에서 많이 봤지? 그걸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런 사이에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모성이 거세되는 모습이라고, 난 그런 걸 좀 많이 봤던 것 같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와서 이제 내 친구들은 보면 알겠죠? 이혼을 한 애들이, 내 친구들이 다 기르고 있어, 애를. 몸만 깔끔하게 나가더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런 양육권 싸움 이런 거 하면 여자가 무조건 이기거든. 특히 한국에서는. 일본도 그렇지만. 근데 서구권 약간 달라. 근데 내 친구 애들은 전부 다 내 친구가 보고 있어. 그래가지고 와이프들이 이제 세출하려고 몸만 홀라당 나간 그런 케이스인데, 이제 그런 걸 보고, 그런 거 말고도 뭐 이제 와가지고 여기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잖아. 그러면 볼 때마다 좀 뭔가 그래도, 아, 여기는 애들을 참 이뻐하는구나. 그런 것들. 그래서 실제로 슈카 형이 옛날에 얘기했던 거 좀 놀랬던 게, 일본에서는 아이를 기른다는 것 자체가 노가다고 힘들고 고된 작업이 아니라 그걸 기쁨이라고 표현하잖아. 그걸 기쁨이라고 표현하잖아. 아, 너무 기쁘다, 애를 큰 거 보는 게.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내 친구도 그 얘기를 똑같이 했어. 내 친구는 아빠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애가 크는 게 아깝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실제로 한 4살 때부터 말기 좀 알아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애가 크는 게 아깝대. 너무 좀 빨리 안 컸으면 좋겠는데 안 컸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결국에는 이 자녀의 목표는 독립시키는 거잖아. 떠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애가 크는 게 너무 아깝다는 거야, 그게. 그래서 나는 이런 이야기를 오히려 남자한테 많이 듣고, 결국에 이제 그 이야기를 여자한테는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없어갖고, 내가 그래서 옛날부터 했던 말이 모성이 거세당한 것 같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하게 되면 그냥 그거 같아. 여자로서의 자신의 인생, 그러니까 이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게, 여자로서의 자신의 인생이 더 소중해진 거야. 그 텔레비 같은 데 보면 되게 유명한 스포츠 선수도 그 안정환 와이프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 자기의 여자로서의 인생이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야, 내가 남편이 안정환이면 업고 다니면서 밥 먹이면서 키우겠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여자로서의 인생이 사라졌어.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지금 와서는 뭔가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애를 낳기 싫어하는 여자가 진짜 준내 많아요, 여러분. 남자는 그럴 거면 뭐하러 결혼하는데 라고 하는데, 여자들은 아니야, 결혼하기 싫어. 근데 네 돈은 필요해. 약간 요런 느낌이지, 요런 느낌. 근데 그 이유가 결국엔 보게 되면, 어머니로서의 희생이라는 것들, 어머니로서의 인생은 굉장히 불쌍한 인생이잖아. 지금 미디어에서는 그렇게 전부 다 얘기를 하잖아. 어머니 인생은 불쌍하고 억울하고 뭔진 모르지만 존나 뭔가 억압받는 인생인 것 같고, 근데 아빠는 전부 다 꿀판 거고, 아빠도 꿀판 게 아니라니까. 야, 관식이 보면 알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팽배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게 여성으로서의 인생을 조금 더 바라보게 된다는 거. 그리고 확실히 지금 와서 보게 되면 여성으로서의 인생을 누리기가 이렇게 좋은 세상이 없어. 진짜로 그래. 그래서 나는 한편으로는 보면 여자들이 결혼하기 싫냐고 나는 이해가 됩니다. 내가 만약에 여자 생각하잖아. 야, 야스나 죽어라 하자, 씨부레꺼 이러면서, 야, 오늘은 너 이러고, 야, 그리고 몇 번 주면 또 맛있는 거 안 사주겠냐.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잘 지내 이거밖에 못해?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여자들이 그런 뭔가 옛날에 느꼈던 걸 부끄러움 같은 게 또 없단 말이야. 예를 들어 과거에는 이 부끄러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린 나이트를 가잖아. 나이트를 가게 되면 원정을 갔어. 여자들이 일부러 울산에 있으면 울산 나이트 안 가. 부산 쪽으로 가. 그리고 부산 쪽 사람은 또 딴 데로 가고, 그리고 그냥 진탕 노는 거야. 오늘 각 잡고 날에다 야스나 하자. 옛날에는 야스를 한 번 해도 약간 이런 식으로 갔거든. 왜? 소문날까봐. 자기한테는 소문날까봐. 근데 지금은 여자들이, 인터넷 인플루언서들이 뭐야? 야, 그냥 뷰지 한번 시원하게 까고 돈 막 끌어모으고, 그리고 과거에 출행료라고 불렀던 이 사람들이 지금은 뭐가 돼? 인플루언서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삶을 누리려고, 여자로서만의 삶을 누리려고 했을 때 이렇게 좋은 시대가 없어. 그것도 사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도 그런 뭔가 여자로서의 인생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모성이라던가 이런 것에서 점점 멀어진 것도 이해가 돼.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차이를 보게 되면 그런 것 같아. 결국에는 이게 사랑이 사라지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지.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애를 낳는 것이 노동이고 고통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나도 지금 와서 이제 뭐 결혼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난 지금 와서 내가 좀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고 힘들어, 귀찮아.
쉬는 게 좋아. 나 지금 이렇게 일하고 영상 찍고 편집하고 또 오늘 토요일이니까 밤이라고 술 먹어야지. 그게 좋아. 나는 재밌어. 근데 요게 이제 애까지 키워봐. 힘들단 말이야. 나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내가 이것도 옛날에 되게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어바니 형, 여자가 어바니 형을 사랑한다는 거를, 날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내 옛날 여자친구들, 그러니까 나도 지금 보면 결혼까지 갈 뻔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 다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오빠, 나 오빠 닮은 아들 가지고 싶어. 난 그 얘기를 진짜 다 들었던 것 같아. 나 오빠 닮은 아들 가지고 싶어.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나도 그 사람을 닮은 딸이 가지고 싶더라고. 물론 이제 나 닮은 딸이 나오면 이 엿대는 거지. 잠깐만, 튀어. 근데 나 닮은 딸이면 또 나름 재미는 있을 거야. 얼마나 개차받을 거야, 그치? 아빠! 이러면서, 아빠! 나 1년 동안 혼자 여행 다녀올게! 이러고, 아이고, 야, 위험하다. 이랬는데, 아빠! 걱정하지 마라! 뭐 재미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뭔가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근데 나조차도 그랬어. 나조차도 되게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을 닮은 자식이 가지고 싶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진 거지.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나이 들잖아. 나이 들고 늙고 그러면 서로 만나서 우와 이 사람 좋네 좋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가 뭐야? 늙은 남자, 늙은 여자는 서로 뭐한다? 혐오한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사태의 시작과 마지막 알파이자 오메가는 글쎄 여성의 거세와 이런 것들이 그냥 말 그대로 사랑의 종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사랑이란 게 없고, 그리고 근데 문제는 사랑해도 피해의식이 있으면 얘 때문에 왜 그래? 뭔가 주어진 재원을 나눠 쓰는 걸 싫어해. 나한테만 쓰길 원해.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미디어와 언론에선 그런 것들을 보여주잖아, 지금도. 그러니까 뭔가 제정신일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여튼간에 뭐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 두 번째, 이 내용도 그냥 여기까지고, 뭐 늘상 하는 얘기지만 일본에 올 때마다 그냥 이 주제가 생각이 나. 애들을 보면 너무 예뻐하는 그런 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한번 얘기해봤고,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